EU가 텍소노미 기준을 함에 있어서 핵발전소의 그 포함에 대한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45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정해졌었을 때 기업이라든지 나라에 그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비효율적인 거 뭐냐면 이게 소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300메가 밑에 이 뭐 50메가도 있고 300메가도 얘기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300메가와트의 발전을 하는 게 소형 원전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핵발전소 한 대에 그 전기가 생산하는 게 1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발전소 그거 한 개짜리 하려면 최소 3개에서 10개를 이 소형 원전 모듈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 그만한 장소가 있냐. 여러 군데 그거 해서 그러면 또 한 군데 할 것을 3개, 10군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또 상용화도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후변화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명서에서 밝히셨던 게 그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거리 확보, 전 세계의 원천 기술 수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게 매우 무책임한 공약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좀 부연 설명 좀 네, 해주시죠. 일단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이유는 지금 매년 그 IEA라고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세계 에너지 그 시장, 산업계 네네. 시장, 동향, 투자라는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요. 지금 뭐 17년, 18년 정도밖에 안 나와서 지금 뭐 19년, 20년까지 지금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그 전기 시장에 70% 이상이 재생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석탄, 원자력 핵발전소는 한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내가 사장이라면 70% 가지고는 그 시장에 투자할 건지 10%도 안 되는 그 시장에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그 시장을 투자할 수밖에 없죠. 미래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핵발전소 원천 기술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도 않고 과연 우리나라만 핵발전소 기술을 가지고 있냐. 핵발전소 기술의 최강국은 실제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3대 핵발전소 지금 보통 기술 가진 게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일본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거기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원천 기술이 미국 지휘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있었는데 그게 최근 몇 년 전에도 뭐 좀만 그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기업들도 네, 이 원전 터키라든지 영국의 핵발전소 건설을 수주를 땄다가 계속 안전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 계속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포기를 했죠. 네네. 그런 상황인 거고 가장 많이 지금 핵발전소 하고 있는 곳이 프랑스거든요.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전체 전기의 70% 이상이 원전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혼자 다 하거든요, 프랑스가. 우리가 거기에 수주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최근 이제 대선 토론회에서 EU 텍소노미 막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네네. 텍소노미 얘기는 뭐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들 그 텍소노미가 그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네네. 회자가 돼서 한 번씩은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부가 설명을 하면 텍소노미든 알리백이든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 기관의 기준 뭐 강제적인 어떤 법적인 뭐 체계는 아니죠. 네. 다만 기업들이 산업계에서 이 알리백이라든지 녹색 분류 체계 이걸 가지고 좀 더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에서 탄소 중립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하나의 제안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을 위한 이런 활동도 알리백 특히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패러다임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 어떤 체계의 헤게모니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자유무역이라는 게 헤게모니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알리바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100%로 그 물건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게 공장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고 문제는 이 선언에 그 세계 유수 기업들이 나 이렇게 선언했으니 우리한테 납품하는 물건이나 우리 협력하는 업체들은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안에 기술이나 어떤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을 때는 그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텍소노미는 한국말로 하면 녹색 분류체계라고 하는 거고, 네. 이 친환경 기술인지 아닌지, 친환경 제품인지 아닌지를 이 분류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을 했고, 이거는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인데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회사들이 특히 투자회사들이 이 녹색 분류 체계의 기준으로 해서 이 기업은 녹색 제품, 그린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경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린 더 투자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판단 기준인 거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기 돈 갖고 100% 자기 돈 갖고 하진 않거든요. 투자받지 못하면 새로운 기술 개발도 어렵고 회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한테 큰 부담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의 기회로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준비가 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미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텍소노미, 제가 알기로는 EU 텍소노미에 핵발전이 포함이 됐다. 그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죠? 그럼? 저는 일단 그걸 넣은 이유가 좀 정치적인 사안이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EU에서 프랑스나 영국이 가지는 영국은 아니죠. 프랑스가 가지는 지위가 매우 높거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가 전력의 제 자국의 전력의 기본적으로 70% 이상이 핵발전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 핵 산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 게 EU 어떤 입장에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거기에 좀 약간 딜하는 작업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도 천연가스를 좀 넣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를 넣은 이유는 영국이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브릿지 기술로 재생에너지 브릿지 기술로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정치적 협상을 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EU가 텍소노미 기준을 함에 있어서 핵발전소에 이거를 넣긴 넣는데 포함시키긴 하는데 네. 그 포함에 대한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의 몇 가지 안전 기준을 좀 강화한 부분이 있고, 뭐 2045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그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들, 고준위나 중저준위, 방사능 농도가 매우 높고 낮은 이런 핵 폐기물들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정해졌었을 때, 그런 곳에 그런 확정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나라에 그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핵 폐기장 할 수 있나요? 저장할 수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 기준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기술자들이 그 전문가들이 뭐 우리나라 원자로 핵발전소 좋다고 뭐 최고 세계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뭐 가까이에 있는 영광 핵발전소 그 부실공사로 해서 이제 구멍이 한 수천 개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최근에 좀만 관심이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월성 1호기에서 그 핵폐기물을 이렇게 저장해주는 수조가 있어요. 네. 수조의 방사능 삼중수소랑 세슘 137이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누수가 됐다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안전 기준을 하게 되면, 그건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자, 오늘 성명서 읽어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는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있다 보니까
성명서를 봐도 어렵고 사실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다행히 김종필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로 다음에 또 제작하거나 아니면 또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잘 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성명서 발표하시면 또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끝났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성명서 읽어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는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있다 보니까 성명서를 봐도 어렵고 사실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다행히 김종필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로 다음에 또 제작하거나 아니면 또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잘 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성명서 발표하시면 또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끝났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